민언련의 미디어 탈곡기 971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우! 네, 안녕하세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 저는 미디어 교육팀 활동가 김봄빛나래입니다. 네, 사무처장 신미희입니다. 또 뵙게 되네요. 반갑습니다. 꾸벅. 네, 오늘은 신문과 ABC 협회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ABC 협회가 뭐냐? ABC 초콜릿. ABC 마트요. 네, ABC 마트도 아니고 얘가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짧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ABC 협회는 신문사 부스를 인증하는 국내 유일의 공사기구인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신문사 본사로부터 부스 결과를 보고를 받고 이제 20여 군의 표본 지국을 직접 조사해서 본사가 주장을 하는 부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격차, 그러니까 본사가 주장하는 부스와의 격차를 성실률이라고 하는데 이 격차를 조사를 해서 부스를 실제로 인증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신문사 부스를 평가를 해서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내놨던 곳이 ABC 협회인데 그런데 이번에 이 곳이 부스 조작 의혹에 휩싸였어요. 우선 이 부스 조작 의혹의 시작은 작년 11월 ABC협회 사무국장의 고발이었죠. 이 시작은 공사 작업을 직접 해본 사람이라면 이 조사가 엉터리임을 다들 알 것이다 라고 시작을 했는데 올해 2월 10일에 추가 고발로 ABC협회의 이성준 회장이 신문부스 결과 왜곡에 개입을 했다라는 사실도 알려졌어요. 제가 지금 정말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왜 이런 사건이 있는 거죠? 네. 근데 ABC 이거를 제도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도? 예. 제도이자, 지금, 신문의 발행 부스, 특히 유료 부스를 인증하는 제도예요. 그리고 그 기관이 한국 ABC 협회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런 발행 부스를 인증해주는 ABC 협회에서 이번에 이렇게 신문의 발행 부스, 특히 유료 발행 부스, 구독료 받는 발행 부스가 조작이 됐다라고 하는 게요. 놀랍게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수십 년간 쌓여온 문제다. 네, 수십 년간 예를 들면 우리 400만 부 발행해요. 우리 500만 부 넘었어요. 신문들이 예전에 종이신문의 전성기 시절에 막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네. 그렇게 공지를 하고 알릴 때가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예를 들면 신문지국 또 이런 신문시장을 잘 아는 분들이 저거 다 뻥이다. 저거 반타작만 잘해도 잘한다. 라는 정도로 이런 유료부스에 대해서 끊임없는 의심들이 제기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1989년에 한국 ABC 협회 이렇게 좀 제3의 기관이 좀 공인할 수 있는 인증 제도를 도입하자 해서 이게 이제 외국에서 하고 있던 ABC 제도를 도입을 해서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야 이런 공인된 방식으로 검증하는 게 없었으니까 예를 들면 우리 신문은 올해 100만 부 팔았을 때 이래도 검증할 방법이 별로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도 왜 끊임없이 이 ABC 협회가 발표하는 수치에 대한 진위 논란이 계속 있어 왔냐?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저희가 해봐야 되는데요. 네. ABC 협회가 지금 그 협회에 22명의 인원이 있다 그러는데요. 이제 회장된 임원이 6명 그리고 16분이 실제로 이렇게 인증하는 업무를 한다라는데 신문 엄청 많을 텐데 그 22명에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표본치로 하죠. 근데 그래서 20곳. 네. 네. 그렇게 표본치로 하는데 표본치로 하더라도 일단 인원이 많은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인원을 늘릴 수도 없고요. 문제는 이게 이제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검증하고 제출된 자료, 검증한 자료들이 투명하게 공개가 된다면 이런 진위 논란을 줄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2003년도, 4년도, 5년도 지금은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신문법을 제정을 하고 네. 그다음에 신문시장 정상화하고 이런 거에 상당히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적극적이던 시절에 네. 신문 특히 발행부스 ABC 제도를 통해서 발행부스 검증하는 이런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자. 그래서
뭐 어디는 200만 부, 100만 부 이러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독자들과 국민들에게 좀 검증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했는데 안 됐죠? 안 됐으니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겠죠? 네. 1차적으로 뭐 신문사들, 특히 큰 신문사들이 뭐 강하게 반발했고요. 뭐 경영의 근데 반발하는 것도 웃겨. 본인들이 그렇게 우리 뭐 200만 부 찍었어요. 이렇게 공인을 할 정도면 실제로 협회에서 공인해 주면은 좋잖아요. 그게 투명하게 공개되는데 진짜 눈에 띄게 1등이면 좋은 건데. 근데 왜 그렇게 거세게 반발을 했냐. 사실은 ABC 협회에서 이렇게 특히 유료 부스가 예를 들면 조선일보는 2020년에 116만 부입니다. 네. 뭐 동아일보는 몇 부입니다. 라고 하는 게 어디랑 직결이 되냐면 광고비 산정에 직결이 돼요. 그러니까 광고비 발행 부수가 많아야 광고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내가 광고주라도 신문에 발행 부수가 많은 데다가 돈을 많이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 경영과 영업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 반대를 해왔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광고비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부수가 많다고 약간 과대 포장을 하겠죠, 아무래도. 네. 근데 이제 과대 포장이 어느 정도 됐었을 것이다. 이렇게 다들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조사를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제 실사를 했잖아요. 아까 말했던 성실률. 네. 신문사가 주장하는 거와 실제 격차. 그거에 대해서. 성실률이 지금 40%로 나왔죠. 40%대. 그렇다면 50%라는 거는 반토막이에요. 100만 부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실제는 50만 부밖에 안 된다는 건데 지금 이번에 지금 전국 지역을 지금 표본 지국 선정해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성실률이 뭐 47%, 46%, 43%. 네. 신문사마다 격차는 조금씩 있지만 지금 50% 넘지 않게 대부분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각 신문사들이 우리 발행 부수 얼마예요? 라고 했던 게 반토막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실은 이게 문제가 됐던 게 반토막이라는 게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한국 ABC 협회에서 유료 발행 부수가 뭐 A 신문은 뭐 94%다, 뭐 어떤 신문은 93%다 이런 식으로 공사 결과를 발표했어서 이게 조작됐다라고 의혹이 있던 게 아닌가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동안 발표했던 자료와 이번에 조사를 하니까 격차가 너무 크다. 너무 크다. 네. 2배 이상 뻥 튀겨졌다. 부풀려졌다. 이거죠. 그렇죠. 신문사만 그렇게 과대 포장을 한 게 아니라 한국 ABC 협회도 그렇게 과대 포장하는데 일조했다. 이래서 이번에 문제가 불거지게 된 건데 그럼 드는 의문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ABC 협회가 신문사도 아닌데 같이 뻥튀기를 해주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추가 고발이 됐던 내용을 보면은 이 이성준 회장이 개입을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분은 뭐하러 개입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ABC 협회가 자율기구예요. 네. 그러니까 정부 산하 기관이거나 공공기관이 아니라 신문업계, 네. 그다음에 뭐 광고 이렇게 관련된 분들로 구성이 된 그러니까 신문업계 내부로 구성된 조직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신문협회라든지 관련된 분들이 깊게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ABC 협회라는 제도를 정말 공공의 성격으로 운영하고자 했으면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ABC 협회나 ABC 제도를 통해서 그동안 ABC 그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그냥 주장하는 내용이 그 광고를 산정의 기준이 된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300만 부다 400만 부다 이러면 그거 어떻게 기업들이 뭐 확인을 하겠어요? 그러다가 하도 이제 논란들이 많으니까 ABC 협회를 도입을 했는데 이게 방패막이 돼준 거죠. 신문사들의 그동안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거나 이거를 사회적으로 공공적으로 투명하게 검증하는 기관으로 만들기보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재는 개편이고 파는 안으로 굽는다고 결국은 ABC 협회가 수십 년간 각 그 신문사들의 이런 발행 부수를 부풀리는 것들을 이렇게 눈 감아주고 심지어는 이번 문화체육부 실사에서 아주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네. 이렇게 지금 관계자들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광고 단가 같은 경우 지금 신문 광고 단가가 A군, B군, C군 이렇게 돼요. 네. ABC의 ABC가 아니라 그러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인데 네. 발행 부수가 60만 부다라고 하면 A 등급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광고 단가가 훨씬 높은 거예요. 그다음에 20만 부에서 5만 부 사이는 B예요. 네. 그다음에 5만 부 이하는 C예요. 네. 근데 이 ABC가 광고 단가가 너무 크기가 차이가 나니까 어떻게든 큰 신문사나 그동안에 이렇게 광고비를 높게 받았던 데는 A등급을 A군에 속하기 위한 갖은 노력을 다했겠죠. 근데 그 갖은 노력이 공정한 게 아니라 이렇게 부수를 조작을 하고 사실 이게 부수 조작한 게 신문사가 사기쳤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이거는 이제 명백하게 네. 범죄인데 그거를 한번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 저 잠깐 네. 궁금한 게 방금 말씀하신 게 정부 산하 기구가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왜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나서서 최초로 조사를 하게 된 건지를 좀 알고 싶은데요. 정부 산하 기관은 아니지만 이 활동 자체가 내용 자체가 매우 사회적으로 공적인 역할인 거예요. 공적 기능인 거예요. 네. 그래서 ABC 협회를 운영하려면 조직을 운영하고 이런 공인 인증 제도를 운영하려면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네. 그 비용의 상당액을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를 하면서 공적 자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요번에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기구예요. 그렇다. 예, 우리나라의 민간단체 중에 이렇게 공적 역할을 하면서 공적 지원을 받는 데들은 다 관리 감독을 정부나 공공기관이 책임을 지고 해줘야 견제도 되고, 예, 관리도 되고 감시 감독이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이렇게 오래된 문제가 그동안에 언론계에서 다 알 정도로 이런 문제가 그럼 이번에 어떻게 이렇게 전격 조사가 됐냐? 진정서를 냈던데요, 문체부. 내부 고발이죠. 그렇죠, 내부 고발. 예. 한국 ABC 협회에서 오랜 동안 사무국장이 이제 실무를 다 총괄하는 분이에요. 처장님 같은 분. 저보다 월등한. 네. 그 분이 이제 참 보다 못해 또는 참다 못해 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본인이 이 자료와 내용들을 갖고 진정서를 작성을 해서 관리감독기관인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조사를 해달라. 그 진정서를 제출을 했고 진정서 제출과 함께 아까 그 언론 네. 특이하게도 이번에 중앙일보랑 인터뷰를 하셨던데요. 큰 신문사 단독이던데. 네. 중앙일보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조작이 되고 있고 이렇게 심각하다. 그리고 진정서를 문화부에 냈다. 네. 예, 이렇게 이제 밝히면서 공개적으로 또 압박을 했죠. 네, 그래서 지금 좀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말 끊고 질문 이어가도 되나요? 네, 그럼요. 네, 저 궁금한 게 그러면은 그동안 암묵적으로 그래 얘네 부수 조작하는 거 했을 거야 라고 했지만 이게 사실로 이번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고 나면은 방금 하셨다시피 조직적인 범죄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ABC 협회랑 언론사가 어떻게 보면 짜고 치는 조직적인 범죄 행위였던 것인데 이 부수 조작으로 누가 피해를 받냐? 누가 피해를 받는지도 궁금하고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일단은 광고비 그동안에 허위 자료에 의한 광고비가 책정이 된 거고요. 광고주들이 아무래도 네, 광고주들이 우리는 500만 원짜리 광고 집행해야 되는데 막 1000만 원씩이나 줬네. 그러면 이제 광고주들이 소송을 벌이든가 아니면 이거 부당이득 취했으니까 니네 돌려달라. 네. 이럴 수도 있는 건데 더 중요한 건 기업 광고, 민간 광고도 있는데요. 지금 신문들이 정부 광고 집행률이 매우 높아요. 네, 지난해 지금 우리 가장 큰 신문사가 우리나라에서 3개지 않습니까? 이른바 조중동. 네. 지난해는 동아일보가 제일 많았어요. 아, 그래요? 네, 동아일보가 95억. 그러니까 100억에 가깝습니다. 놀라지 마시고요. 기침나네요. 네, 중앙일보가 83억. 네, 그다음에 조선일보가 76억. 네. 이렇게 해마다 100억대의 광고. 억소리 나네요. 100억. 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진짜 혈세잖아요.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유용을 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정부 광고만 집행이 되냐? 그게 아니라 신문사나 신문업계에 여러 가지 지원이 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사기업인데 왜 지원되냐?
이제 언론이 언론인, 공적 역할을 네. 하니까. 그래서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는 우리 우편으로 신문 받아볼 때는 우편 요금도 절약해주고 종이 수입하면 세금도 감면해주고 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기자들 세금도 안 내고 근로소득세도 감면해주고 지금은 아닙니다. 네. 뭐 진짜 많았어요. 뭐 기자들한테 언론인들한테는 돈도 무이자로 빌려주고 뭐 많았었는데 심지어 혜택 진짜 많이 받았네요. 아파트도 지어주고 그래서 기자 아파트라고도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었는데 신문 유통을 하는데 특히 뉴스 유통을 하는데 큰 신문사들은 지국도 갖춰져 있고 유통을 할 수 있지만 신생이나 작은 언론사들 이런 데가 처음 시작할 때는 유통망이나 네. 배달망이 갖춰져 있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언론들이 사회의 공적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신문과 뉴스 유통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이건 이제 국민들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모르는데 네. 이게 2006년에 처음으로 신문유통원이라는 걸 설립을 해요. 참여정부 때. 그래서 특히 막 열악한 지역 신문들, 그다음에 작은 신문들이 골고루 다양한 매체들이 국민들이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신문을 공짜로 보라는 게 아니라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유통이나 이런 거를 공적으로 도와주는 걸 하자, 지원하는 걸 하자. 다만 그런 자격을 갖춘 곳에 한해서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조중동 이 신문들이 아주 강하게 반발했죠. 이런 신문 유통원 설립도 반대를 했고요. 이런 신문 유통원 설립을 통해서 뉴스나 신문의 유통이 전 국민에게 골고루 선택권이 가도록 하는 것도 심지어 반대했죠. 근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그 조직이 폐지가 되고요. 그 기능이 필요하다라는 언론계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기능이 통합이 돼 있어요. 그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한 해에 몇 억씩 이렇게 신문 산골지방 이런 데는 못 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데 배달을 하는 거에 일부 그다음에 소외 계층이나 이런 데 또는 장애인 이런 분들이 못 볼 수 있잖아요. 뭐 그런 데 또는 공공시설 이런 데서 선택하는 신문들을 좀 볼 수 있는 이런 거를 사회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근데 이 좋은 지원 제도가 누가 가장 혜택을 또 많이 보고 있냐. 가장 큰 신문사들이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일보 같은 경우 한 해에 4억에서 5억씩 예, 그 지원금을 지원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 지원금의 규모도 이렇게 발행 부수를 기준으로 산정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신문이 많이 발행되는 곳에는 정부 지원이 혜택이 많이 갔던 거죠. 근데 이런 게 다 허위 자료에 의해서 이른바 법률적 용어로 위계, 사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기죄에 해당되고요. 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국가보조금이나 공공지원금들을 이렇게 위법하고 불법하게 쓰면 그건 또 보조금법 위반도 되고요. 그럼 여러 법 위반에 걸려서 또 이제 실제 법적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그럼요. 이거는 이번 사안은 아주 언론이 이건 진짜 언론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암묵적으로 진행해왔던 어떤 관습적인 내용이었다라고 처음 이야기할 때 그렇게 받아들여서 이게 그렇다면 법적 처벌이 가능한 문제인 건지는 좀 궁금했거든요. 네. 근데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 사기죄 같은 거에 해당이 돼서 실제 법적 처벌까지 사실로 밝혀진다면 법적 처벌까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봐도 될까요? 법적 처벌 받아야 되죠. 이거 그쵸, 이렇게 받아야죠. 법적 처벌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과정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득한 부당 이득은 환수를 하든가 환수를 받든가 네, 그런 것도 받아내야죠. 필요하고 네. 지금 계속 얘기해 주실 때 제가 마음에 걸렸던 게 뭐냐면 계속 조중동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아무래도 네. 거대 언론사다 보니까. 근데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조중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뭐 정파성을 떠나서 경향이나 한겨레 같은 전국 단위 일간지 그대로 전국 단위 일간지뿐만 아니라 모든 신문사들이 다 발행 부수 조작에 가담을 했다면 그들도 다 잘못을 했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조직적으로 이 부수 조작 행위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누가 주도했는가 이거는 이제 정말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돼요. 조사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데 네. 현재 ABC 협회에 1,578개사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어요. 물론 1,578개가 다 우리 ABC 제도로 인증받을래 이러지는 않죠. 하더라도 인증받지 않으려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ABC 협회 회원사 가입을 해서 ABC 협회에다가 우리 발행부스 인증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하면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예를 들면 봄빛 날의 일본은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증을 해보니 요 정도 나왔으면 그걸 굳이 안 해도 된다. 이건 신청 제도다? 네, 이게 근데 왜 이거를 많은 회원사들이 가입해서 하냐면 정부광고법 하도 논란이 많으니까요. 2000년대 이명박 정부 때 이렇게 ABC 협회를 통해서 발행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고가 되고 등록이 된 언론사에 한해서 정부 광고 집행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대부분의 신문들은 특히 일간지는 가입이 돼 있고 ABC 협회를 통해서 유료부스, 발행부스를 인증받아왔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아는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이런 일간지들 다 가입돼 있고요. 그러면 이번에 발행부스 조작에서 이런 신문들 자유롭냐? 자유롭지 않죠. 왜냐면 이거 관련 보도도 좀 찾아보기 힘들더라고요. 이제 지금 이제 나오겠죠.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를 했으니까 조사 결과가 나오면 신문사 우리는 다 신문사 이름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익명으로 나올지 실명으로 나올지는 모르지만 지금 대부분의 신문들이 다 성실률이 40% 후반 50% 초반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부스가 반영되지 않은, 근데 이게 아주 조직적으로 그 해당 신문사와 ABC 협회가 조직적으로 사기를 기획했느냐, 네. 또는 이러한 ABC 협회가 운영하는 제도에서 나머지 신문사들은 무임승차했느냐, 이건 이제 법률적으로 밝혀질 문제고, 어찌됐든 언론으로서 사회적 책임에는 작은 신문사든 큰 신문사든 발행부스를 투명하게 공개하거나 운영하지 못한 거는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죠. 네. 전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기사로 나오는 거를 보면은 지금 매체명을 밝히면서 나오는 거는 조선일보랑 한겨레 요 2개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두 언론사를 포함해서 정말 이거에 다 가담을 했다라면 문제가 있다. 다 좀 잘못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비판을 해보면 좋겠다 해서 질문을 던진 거였어요. 네. 근데 그 가담이란 용어는 잘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그럼요. 그러니까 범죄를 기획을 하고 조직적으로 개입한 고의성, 의도성이 있는 건 이제 거과 그 고의성과 의도성이 없이 그러나 오래된 신문업계 내부에서 이거를 몰랐을 리 없다. 네. 근데 그거를 방관하고 방치한 것도 법률의 위배는 안 된다 하더라도 사회윤리적으로 책임이 무겁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ABC 협회의 부수 조작 사건에서 저는 신문업계, 특히 신문사들이 이번 문제는 정말 개혁해야겠다라고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거를 투명하게 운영하자. 또 그런 기존의 ABC 제도를 개혁하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는데 사실 안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개혁하는 거에 현행 ABC 협회는 자격이 없다. 더 이상. 이번에 이제 이 공인인증제도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지금은 예전에는 진짜 종이신문, 전성시대에 종이신문이 영향력이 컸고 종이신문 봤지만 요즘에 신문 어떻게 보세요? 종이신문 보세요? 전 종이신문 봐요. 그러니까 저랑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전 종이신문도 보고 주간지도 보는 애여서 일반적으로 이제 포털로 많이들 보죠. 네. 포털로. 사실 20년 전만 해도 저희 아파트에 딱 이렇게 보면 신문이 집집마다 다 아침에 있었는데 지금은 신문 보는 집이 진짜 거의 없죠. 10집에 하나도 안 돼요. 그 정도인데 그래도 다 뉴스들은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포털로 보겠죠. 이 신문의 구독률, 열독률, 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찾는 신문, 읽는 신문, 또 신뢰하는 신문이 광고비도 당연히 높게 책정이 돼야 되고 또 이런 공적 지원이 있다면 그 혜택도 받아서 또 그게 독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면 이번 기회에 신문
업계가 가장 먼저 좀 자성과 반성하시면서 그게 제일 중요한. 네. 그런 게 중요하다. 하면서 언론 전문가들과 우리가 어떻게 개혁할 건지 그다음에 유료 부스 이게 또 공증하고 이제 공사죠. 공식적으로 조사 하는 제도 이런 거 어떻게 할 건지 종이신문뿐이 아니라 온라인의 구독률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통합해서 반영할 건지 이제 이미 다른 나라들의 선례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럼 정리를 해보면 유료 부스를 그러니까 ABC 협회가 지금 현재로선 자격이 없다라고 보이지만 그래도 ABC 협회가 해왔다는 업무, 그 유료 부스를 실제로 이제 측정하고 인증하는 그런 거는 계속해서 하되 투명하게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 이게 그렇죠. 첫 번째였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로 아까 얘기하셨던 열동률 같은 거 조사도 필요하지만 인터넷으로 보게 되는 현재 바뀐 언론 상황도 고려를 해서 새로운 좀 시스템이 마련돼야 된다. 좀 이렇게 정리해봐도 되는 거죠? 네. 네. 네, 그 전에 이번에 죄를 지은 자들은 좀 엄벌을 좀 쳐야 됩니다. 예. 그래야 그렇죠. 이번에 그거는 문체부가 곧 문건을 공개한다고 했으니 문건에 대한 조사를 한 내용을 공개한다고 했으니 그때 좀 자세하게 정말 뭐 A신문, B신문 안 나오고 실명으로 나올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 또 한번 얘기를 해봐야죠. 네, 문건이 아니고 이번에 그 실사 결과를 이제 발표한다는 건데.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또 이거 자면 오고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공개해야 되고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있는 그대로 공개하기 때문에 신문사 이름 다 공개해야 그쵸,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그거죠. 조선일보가 어쨌든 본인들이 1등 신문이라 하고요. 자처하고 있죠. 네, 국민들도 조선일보가 가장 많이 발행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한때는 막 400만 부 뭐 이렇게까지 갔었는데 네, 종이신문이 어쨌든 발행 부수는 줄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본인들이 주장한 바는 116만 부예요. 116만 부. 네. 116만 부도 엄청난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초미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연에서 내일 바로 이게 그 얘기 제가 엔딩을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래서 저희 오늘 방송 나가는 수요일에 지금 신미 사무처장님과 얘기를 했는데 실은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저희가 내일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토론회로 하려고 합니다. 네. 긴급 토론회 정말 어제죠? 어제예요? 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호닥닥닥 다 됐더라고요. 네. 월요일 밤에 제안을 해서 어제 세팅해서 이제 내일 하게 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토론회를 하는 이유는 이게 국민들이 잘 몰라요. ABC가 뭐지? 어제 제 친구들한테 야 너네 ABC 협회 아니? 물어봤더니 ABC 초콜릿 안다. ABC 마트 안다. 협회는 모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아예 몰라요. 네, 거기다가 유료 부스 조작 의혹 이것도 막 어렵잖아요. 그리고 뭐 신문이 뭐 어디 슈퍼마켓 가도 우리 오늘 100만 원씩 팔았어. 사실 뭐 100만 원씩 못 팔았어도 이럴 수도 있고. 라면 회사가 우리 500만 개 팔았어요. 이러는데 500만 안 될 수도 있는데 무슨 신문 좀 그랬다고 이거 그렇게 심각하냐. 그렇게 생각하실 할 수도 수가 있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그리고 이렇게 발행 부수도 이렇게 조직적으로 조작을 해서 속여온 언론사를 우리가 뭘 믿을 수 있겠어요. 정말 그동안에 허위 조작 정보 논란, 이른바 가짜뉴스 논란 지금 계속 있잖아요. 네. 국민들이 얼마나 믿을 수가 없으면 기레기라고 기자를 칭하고 이런 현실이 왔는데 광고도 이렇게 다 뻥친 거야? 이른바 사기친 거야? 이러느니. 그래서 지금의 실태를 좀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리자. 그리고 이유로. 왜 이런 문제가 수십 년간 지속이 됐는지 원인도 짚어보자. 그리고 내일 현장에 이번에 이 내부 고발한 한국 ABC 협회 최근에 이분이 여러 사유로 인해서 일단 해고가 된 상태예요. 네. 협회에서는 그 사무국장 고발하신 분이 현장에 직접 나오십니다. 그래요? 예, 나오셔서 그동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네, 그래서 좀 상세하게 국민들에게 좀 입장을 밝히는 기회도 있고요. 그다음 더 중요한 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네. 예, 그 방안도 좀 모색을 해보고요. 방안도 모색하지만 어쨌든
엄연한 범죄 행위가 있을 거라고 음. 지금 보이는데 그에 대한 책임은 법적 사회적 책임은 어떻게 물을 것인가 논의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바쁘셔서 못 오시거나 직장 또 가정 일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무엇보다 라이브 코로나 때문에 못 오죠. 그렇죠. 장소도 제한이 되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라이브로 보실 수 있도록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기대가 되네요.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저 그날 연차여서 회사 안 나오는데 잠깐 짬 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처장님이랑 이렇게 ABC 협회의 어떤 유료부스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좀 인지를 하시고 심각성을 깨달으셨을 것 같아요. 문체부에서 이제 조사 내용 발표를 하면은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지금 아까 성실률 얘기하셨잖아요. 네. 막 40%, 50% 초반은 지금 양반이고 어떤 경제지는 10%. 그거는 공개가 되면 자세하게 네, 이 정도입니다. 너무 심각한데요.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